그 디퓨전 모델이기에요. 그 링크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레퍼런스 누르면요 유튜브 그 영상 볼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서 그러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그리고 그 내용이 좋아서 꼭 한번 발표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그 유튜브 제목은 또 이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해한 그 가장 유용한 버전으로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디퓨전 모델, The Perspective of 랑제방 샘플링, 이런 그 이름으로 제가 이름 아마 듣고 나시면은 와 그래서 저렇게 이름을 바꿨구나라고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그 디퓨전 모델 우리가 뭐 다 알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서로들 얘기를 많이 해서 디퓨전 모델이 뭔지 알고 디퓨전 모델에 대해 설명도 할 수 있는데, 디퓨전 모델의 공부를 하고 싶다,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튜브 찾아서 우리가 보다 보면은 대부분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우리가 흔히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만나는 그 이미지들한테 노이즈를 첨가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없애는 이러한 과정으로 말하자면 알고리즘이 막 설명이 되고 있고, 그게 왜 그게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이해하려고 들어가다 보면은 말도 못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확률 이론에 대한 유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거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뭘 하려고 이걸 하고 있는지 아마 잊어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적어도 그 설명이 뭘 의미하는지 나중에 원래 목적조차도 까먹어버리고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뭐 잘 모르겠다라는 무슨 그 실망감을 안고 그 설명을 더 이상 그 공부 안 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뭐 웬만한 사람들은 또 알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그 디퓨전 모델에서 주장하는 바는 딱 요거예요. 사실은 지금 요 두 개의 공식인데, 첫 번째 공식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노이즈인데, 랜덤한 노이즈인데, 이 랜덤한 노이즈를 주어진 랜덤한 노이즈가 가미된 그러한 그 소위 이미지에서, 또 그리고 어떤 특정한 타임 그 스텝에서 그거를 이 그 노이즈를 추정하는 그 이거 뭐죠 이거 뭐 제곱 오차승 말하자면은 민스퀘어 에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하냐? 사실은 이거를 구하는 거는 이걸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 유도된 그 논문의 핵심이죠. 여기서 뭘 구하나요? 우리가 잘 아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푸드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뭐 이것도 잘 그 처음에는 인식하기 잘 못하는데 웬만큼 그 뭐죠? 그 샘플링하고 그 디스트리뷰션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주어진 샘플 X0가 있을 때 그와 같은 샘플들을 말하자면은 프로듀스하는, 샘플링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likelihood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likelihood를 구하는데 그 likelihood의 로그 값의 네거티브 값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과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도대체 사실은 그 논문을 보면은 열심히 또 따라가면은 뭐 이해도 돼요.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그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이 이거다 보니까 직관적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되지만 그냥 믿는 거죠. 아, 수식을 이렇게 전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맞겠지. 틀린 거 아닐 거야. 즉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푸드를 구하는 것과 이 노이즈를 모델링하는, 노이즈를 말하자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로 예측하는 것과는 동등한 거다라는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그 디퓨전 모델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백날 해봤자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놓은 그런 비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것뿐 아니죠. 사실은 뭐 대부분의 생성형 모델 설명 대부분 다 비슷해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푸드를 직접은 못 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말하자면 디퓨전 모델은 이런 식을 풀면서 그것과 똑같은 효과를 우리가 유지할 뭐 이뤄낼 수 있다. 심지어는 무슨 개인에서는 조금 다르죠. 라이클리푸드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여튼 그와 같은 식으로 어렵게 설명이 되고 어렵다기보다는 직관적이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왜 그렇게 직관적이지 못할까 이거를 좀 탐습한 건데, 그리고 더 나은 설명 방법을 좀 찾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좀 설명이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다. 사실은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설명이 완벽하게 빠지진 않았지만 너무 대충 살짝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디퓨전 모델은 노이즈가 끼어 있는 거에서 노이즈가 없는 모델을 구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적인 설명은 맞긴 맞지만, 그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가 하는 일을 설명한 거고, 그 네트워크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또 하나의 설명, 즉 과연 그와 같은 라이클리푸드를 구한 건 좋은데 그 라이클리푸드를 구해서 샘플링을 어떻게 할 건데 그 샘플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설명이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샘플링 과정을 이해해야지만 사실은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왜 그렇게 적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인데, 이런 그 이미지 생성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샘플링을 하는, 주사위가 갖고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샘플링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뭐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도 생성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 분포, 말하자면은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샘플링을 한 결과가 생성 모델이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러한 그 비디오라고 이해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모른다기보다는 간과하고 있는 게 좀 있는데요. 주사위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샘플링 할까요? 사실은 주사위가 모든 그 숫자 6개가 동일한 확률로 나타나야 되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보고, 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가지고서 샘플링을 하는 거는 맞지만, 그걸 갖고 어떻게 샘플링하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는 겁니다. 물론 1D일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주사위 같은 경우는 1D인데 물론 디스크리트 하면서도 1D죠. 만약에 2D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1D 그 주사위에서 샘플링하는 방법을 이해를 한다면 2D에서도 샘플링하는 방법이 이해가 될 거고, 2D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3D도 마찬가지겠죠. 3차원적인 분포로부터 샘플링하는 것이 확장돼서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이미지까지도 가능하겠죠.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1000 x 1000 픽셀이라면 그러니까 100만 차원이잖아요. 100만 차원 그 공간의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1번 그 숫자가 나올 확률과 6번 나올 확률 똑같고 1번 나올 확률, 6번 나올 확률 똑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숫자가 나올 확률보다는 굉장히 큰 거. 이런 정도만 사실은 알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도 이런 그 호랑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곰인가요? 라콘인가요? 어쨌든 이런 이미지가 나타날 확률 비슷비슷한데 노이즈가 나타날 확률보다는 더 높게 갖는 이런 확률 분포를 갖는다라고 좀 정성적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일단은 그 주사위를 말하자면은 그 확률론적으로 어떻게 얘를 샘플링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주 쉽게 아주 무슨 무책임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확률 분포를 알면 그 확률 분포에 맞게 샘플링을 할 수 있죠? 라고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 프로그램적으로 그걸 사용할 뿐이지 그게 무지하게 어려운 사실이에요. 사실은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파이썬의 그 numpy에 그 randint라는 함수 있어. 랜덤 패키지에. 그래서 그거 쓰면 돼. 또는 뭐 랜덤 패키지에 choice라는 거 쓰면은 아마 그 uniform distribution을 갖는 어떤 선택 중에 하나 하는 거. 또는 랜덤하게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뽑아내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건 함수를 쓰는 것뿐이지 실제로 함수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샘플링을 하는지는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사실은 이런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을 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한테 진짜 해보라 그러면은 그 코드를 못 짤걸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랜드 인트하고 그 뭐죠? 랜덤 초이스를 쓰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찾아보면은 아마 랜드 인트나 그 뭐죠? 초이스 그 함수도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이 만약 구현된 그러한 말하는 샘플러예요. 그래서 아마 저도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 저자가 그 비디오 저자가 주장하기로는 사실은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하는데 알고리즘이 있답니다. 뭐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머신 트위스터라는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고 뭐 저기 뒤에 가면은 뭐 이름도 굉장히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뭐 소울시프트 무슨 뭐 조로시로 무슨 알고리즘이 있고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수학적인 통계학적인 알고리즘을 써서 이거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런 게 있죠.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냥 모든 그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하는 건 어려워. 그렇지만은 잘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 굉장히 그 표준적인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샘플링을 할 줄만 알면 그거를 활용해서 다른 샘플링을 할 수가 있다. 다른 디스트리뷰션에 갖고 있는 그러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할 수 있다. 아마 이거는 아마 그 샘플링 그 원리에 대해서 그 뭐죠? 확률 이론 배웠을 때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 뭐죠? cumulativ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한 다음에 그 왼쪽에 유니폼하게 하고서 매칭하는 뭐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 그런 게 그런 알고리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니폼한 그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샘플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사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샘플링을 한 다음에 0과 1 사이에 유니폼하게 숫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0과 6분의 1 사이에 있으면 1, 6분의 1과 6분의 2에 있으면 2 이렇게 말하자면 그 샘플링이 되도록 알고리즘을 짜면 당연히 주사위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샘플링에 그 말하자면 그 확률 그 분포를 갖는 그 PMF죠. 얘는 PDF가 아니라 PMF를 갖는 분포로부터 샘플링이 가능하겠죠. 굉장히 말하자면 보통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런데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실은 여기서 설명은 안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소개도 안 했죠. 그러니까 아마 예측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여기서 흐릿하게 해놨죠. 어떤 잘 모르겠지만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그거를 샘플링 할 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주사위도 샘플링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봤죠. 이미지상에서의 샘플링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샘플이 뭘까? 그러니까 그 디스트리뷰션이 뭘까? 그게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노멀라이즈드 가우시안이면은 그거로부터는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걸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랑제방 샘플링이라는 이론이에요.
내가 어디서 이걸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을 해봐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그 예전에 디퓨전 모델의 확장 버전 또는 디퓨전 모델의 또는 그 다른 그 계열로 발전되고 있는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 설명해 보면은 요 부분이 나와요. 랑제방 샘플링이라고 그러지 않고 거기서 무슨 랑제방 뭐라 그러는데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랑제방 샘플링 이론을 쓴 건데 거기서도 이거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가볍게 넘어가서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잘 몰랐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너무 그래서 이 비디오가 좀 고마워요. 이 랑제방 샘플링이 뭐냐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요겁니다.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고 그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을 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어떠한 모양의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 확률 분포로부터라도 샘플링을 가능히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랑제방 샘플링입니다. 자, 랑제방 샘플링 알고리즘을 자세하게 볼게요. 너무 간단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겁니다. 랑제방 샘플링은 이렇게 해요. 그 노멀 디스트리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루프를 돌려요. 루프는 굉장히 많이 돌렸죠? 한 1000번 돌릴 건데, 자, 그 안에서 x0라고 지금 그 샘플링 된 한 값을 x0라고 놨는데, xt 플러스 1은 xt, 그러니까 x0죠. 처음에는 t가 0부터 시작하니까 그 샘플링 된 거에다가 어떤 함수의 값을 일정한 크기만큼 곱해서 더해주고 또 하나 숫자 하나를 더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 두 번째 숫자가 또 중요한데 이 두 번째 숫자는 또 다른 랜덤 샘플링이에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값을 샘플링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스퀘어 루트 2 곱하기 입실론, 그러니까 2 입실론의 2 스퀘어,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죠. 그러니까 왼쪽 거보다는 좀 작은 거예요. 그 좀 작은 스케일을 해줘가지고 더해주면 그게 말하자면 또 다른 값이 되는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1000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랑제방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근데 걔가 뭘 나타내느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P2픽스라는 이런 그 두 개의 말하자면 범프로 식으로 이렇게 피크를 갖는 이러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링 될 숫자를 샘플링 해보는 겁니다. 가장 그럴듯한 거를 샘플링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 알고리즘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물론 오래 걸리겠죠. 한 1000번 정도 하면은 샘플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러한 확률 분포에서 추출된 또는 샘플링된 샘플을 얻는 방법론인 거예요. 이게 랑제방 샘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아마 여기서 몇 개 그림이 더 나올 건데 제가 한번 볼게요. 그죠? 계속 반복돼 나올 건데 처음에 이렇게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하면은 뭐 어딘가에 숫자 아무거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다가 뭘 더하죠. 그런데 이 더하는데 여기서 설명이 자세하게 안 된 게 있는데 이 f of xt라는 요 함수는 뭐냐면 이 그 확률 분포에서 주어진 지점 xt로에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지 그 확률이 더 높아지는지 보통 그러니까 likelihood가 높은 방향을 추출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f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빨간색 동그라미가 여기 첫 샘플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likelihood가 높은 데는 확률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인 겁니다. 이 f는. 그래서 요 정도 크기의 값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조금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즉 여기 x 닷 프라임이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더하면 x0에다가 요걸 더하면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인 거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럼 얘는 뭐냐? 요 지점에서 봤을 때 랜덤하게 완전히 독립적인 랜덤입니다. 또 다른 G값을 구하고 G값을 곱해서 그 랜덤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랜덤 값을 더하거나 빼줘야 되잖아요. 어디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살짝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의 샘플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누구예요? xt 플러스 1. 그러니까 지금 겨우 샘플링, 그러니까 요 t 루프에서 루프 하나만 설명한 거예요. 한 스텝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조금 와서 요 지점. 요게 첫 번째 말하자면은 요 결과값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와 같은 과정을 여기에서부터 또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한 1000번 정도 해야지만 말하자면은 어떤 값이 얻어지는데 그 값이 바로 이 두 개의 피크로 구성된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 한 개를 성공한 거예요. 이게 랑제방 샘플링입니다. 그런데 이 랑제방 샘플링으로 지금 한 번 한 거니까 샘플 하나 나왔죠. 이거를 무지하게 많이 하면 샘플된 결과를 히스토로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왼쪽 피크 주변으로 오른쪽 피크 주변으로 이렇게 범프가 나오죠. 근데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똑같지 않은 거는 이 t를 1000번만 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많이 하면은 요 디스트리뷰션과 거의 똑같은 모양의 히스토그램이 얻어진답니다. 이게 바로 랑제방 샘플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말하자면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을 얻는 방법론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죠. 뭐냐면 아마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디퓨전 모델 알고리즘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따가 다시 또 설명하긴 할 건데 디퓨전 모델에서 보면요. 요게 똑같은데 이걸 왜 더하는지를 도저히 몰랐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요거를 지워버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라이클리후드 높은 곳으로 그냥 가면 끝이지 거기다 왜 랜덤 값을 더하지? 랜덤 값을 더하지 않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한답니다. 즉 피크의 가장 높은 값만 샘플링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사실은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샘플도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모드 컬랩스에 가까운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너무 뚜렷하게 몇 개만 나오고 나머지 그 주변의 샘플들은 샘플링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이러한 노이즈 텀이 빠지면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요 F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게 나을까? F는 어떻게 구하는 F로 가장 적절한 함수라고 알려진 게 바로 이겁니다. likelihood 함수의 로그의 그라디언트 값을 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걸 쓴 게 랑제방 샘플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요 값이 그 유명한 스코어라고 부르는 값이에요. 사실은 원래 물리학에도 스코어라는 값이 있어요. 스코어는 근데 X 입력 변수 방향으로의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파라메타 방향으로의 그라디언트거든요. 근데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한 양송 페이퍼에 나와서 거기서부터는 우리 이제 이걸 스코어라고 부르자 약속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원래의 뜻은 파라메타 방향으로의 그라디언트인데 어쨌든 알고리즘 설명 목적으로 스코어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요 값이 가장 적절한 요 F 함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그 값을 쓰는데도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라디언트만 써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요 지점에서는 왼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를 써도 되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긴 있죠. 그라디언트 값이 여기 0 주변에서는 너무 작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너무 작은 겁니다. 요거 기울기잖아요. 그라디언트가 기울기가 요런 데서는 굉장히 높은 값을 갖지만 여기서는 낮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평평하니까 변화율이 적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너무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바로 그건데 로그를 취하면은
굉장히 긴, 그러니까 그라디언트가 작더라도 그 값이 작으면은 굉장히 큰 값을 갖게 해주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그의 그라디언트 값 그 공식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fx의 그 그라디언트, 로그 fx의 그라디언트는 fx분의 f 미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로그 px를 미분하면은 그 px의 그라디언트 나누기 px에, 그러니까 이 분모에 px 값이 들어가니까 이 px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 그 f of x라는 이 그라디언트 오브 로그 f of x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분모가 작아지면은 0으로 수렴하면 수렴할수록, 그죠? 그래서 아주 적절한 함수라는 걸 알려주고요. 요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왜 자꾸 로그 그라디언트를 쓰는지 또 이유를 또 알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목적에 따라서 로그를 쓰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라이클리푸드 분석하고 그럴 때 곱셈인데 그걸 덧셈으로 바뀌는, 근데 그것만이 말하자면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로그를 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구하면은 이 분모 부분에 이 값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 값을 스케일 하는데 굉장히 내추럴하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말은 그렇게 그럴싸한데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이스 롤부터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랑제방 다이스 롤.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이름을 이렇게 했죠. 이거 설명하고 여기 그 뭐죠? 슬라이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아까 그랬죠? EX, 우리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든지 간에 그 샘플링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사용해서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즉, 유니폼이 아니라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샘플링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다이스를 주사위 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알고리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보세요. 0과 1 사이에 말하자면 내추럴 그러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한 샘플링 하고요. 샘플링 하면은 그걸 가지고 뭘 해요? 그 샘플링 된 거에다가 f of x에다가 어떤 작은 숫자를 곱해서 더해주고, 이 또 랜덤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값을 스퀘어 루트 2 엡실론을 곱해줘 스케일한 다음에 더해주고, 이거를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요거죠. 그러면 여기 뭐죠? 아까 얘기한 그라디언트 오브 로그 디스트리뷰션은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지? 왜냐하면 항상 1인데 그라디언트는 0이겠죠? 당연히 그럼 0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0. 몽땅 다 0인 거예요. 즉 P 유니폼이니까 모든 확률이 다 똑같죠? 그래서 그거를 그라디언트를 구하면 0이에요. 그래서 몽땅 0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긴 해요.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좀 주긴 주는데, 여기 왼쪽에 있을 때는 포지티브로 가도록 그라디언트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왼쪽으로 네거티브로 그라디언트가 가도록 만들어 놓고서 요거를 알고리즘을 한번 돌려봅니다. 진짜 코드도 보여줘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요 정도 코드는 직접 타이핑해서 실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한 겁니다. 즉 F 유니폼이라는 거는 항상 말하자면 여기 F 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0보다 작으면은 포지티브 값 같고 0보다 크면은 네거티브 값 같도록 요 F 유니폼 만들고요. 요 F 유니폼 값을 말하자면은 아까 랑제방 샘플링 방법으로 거기서 나오는 값을 더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엡실론 값 스퀘어 루트에서 랜덤 값 더해주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서 이 샘플링 랑제방 요거를 한 샘플을 말하자면은 1000번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넘버 오브 스텝을 주는 거죠. 1000번씩 해가지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결과가 나온답니다. 놀랍죠? 지금 왼쪽 게 바로 랑제방 샘플링으로 다이스 샘플링을 해본 거고요. 오른쪽 게 말하자면은 진짜 유니폼 인트로 해가지고서 샘플링 한 건데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본 거예요. 어느 쪽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틴하게 쓰는 유니폼한 말하자면 샘플링인지,
또는 랑제방 샘플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으니까 결국 랑제방 샘플링이 제대로 동작한다는 거를 여기서 하나 설명해 주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야죠. 이런 것 가지고서 랑제방 샘플링으로 주사위를 굴려서 하나씩 하나씩 뺄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떠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있든지 간에 그 랑제방 샘플링을 통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러려면 F텀이 필요하겠죠. F텀. F텀이라는 게 뭐였죠? 어느 그 지점이든지 간에 그 공간상에서 우리가 랜덤하게 말하자면 샘플링, 그러니까 위치를 잡는 거니까 그 랜덤한 위치에서의 말하자면 그라디언트 방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것처럼 2차원 공간상에서의 말하자면은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러면은 여기 디스트리뷰션의 그 높은 P 값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금 그 그라디언트 길이는 길어지지만 방향은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 피크를 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그게 말하자면 F텀의 형태이고 요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일 겁니다. 3차원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도 똑같이 3차원 공간상의 모든 점에서 말하자면 어느 쪽 방향이 말하자면은 그 많이 거기 뭐죠? 하이 그 라이클리푸드가 높은 지점이 어디냐? 요걸 찾아가는 그라디언트 방향을 밝혀주는 그러한 그 말하자면 그 값을 F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그림 문제죠. 우리가 이미지 스페이스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미지 스페이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1000x1000 픽셀로 되어 있다고 뭐 흑백을 가정했나 봐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위한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말하자면 X가 말하자면 100만 개다. 그러면은 이 100만 개의 말하자면은 그 공간에서의 한 지점에서의 이 likelihood 값을 알아야 되고 그거의 로그 값에 그것의 그라디언트 값을 구해서 요 F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 뭐죠?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널리틱하게 그 아니까 이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다 0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미지일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디퓨전 모델이 우리가 바로 디퓨전 모델에서 다시 설명은 안 하겠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아마 아실 거는 같아요. 디퓨전 모델에서는 모든 지점에서의 다 모든 지점은 아니고 굉장히 말하자면은 한 이미지당 한 1000개 정도의 주변에 랜덤하게 흩어져 있는 지점이긴 하지만 그러한 지점에서부터의 그라디언트 값을 구하는 말하자면 화살표를 구하는 이러한 값을 구해주는 게 이게 디퓨전 모델이 하는 일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있던지 간에 그 이미지의 그 노이즈를 점점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이 지점으로부터 그 바깥쪽 외부 쪽으로 멀어지는 거고 멀어지는 쪽을 말하자면 그 노이즈가 삽입됐다는 얘기는 뭐죠? 이미지로부터 그쪽 방향으로 이동됐다는 거니까 그 노이즈 값을 구하는 거는 바로 요 반대쪽 방향,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요 화살표 방향을 구하는 그러한 게 바로 디퓨전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결국에는 모든 지점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지만 그 말하자면은 라이클리푸드가 높은 곳인지를 방향을 지시하는 그러한 그 소위 함수 값을 구하는 게 그 디퓨전 모델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의 그 샘플링은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에서 샘플링은 어떻게 합니까? 랜덤하게 시작합니다. 랜덤한 어떤 지점을 잡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그 그라디언트 값을 가지고서 조금씩 움직이죠. 그렇다 보니까 화살표로 움직이는 요 방향이 바로 그 결과는 요 라이클리푸드가 높은 요 지점에서의 말하자면은 그 위치 값으로 점점 움직여나서 샘플링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만들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디퓨전 모델의 원리에 따르면 사실은 이런 식의 그냥 접근 방법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이거는 뭐 제가 일일이 다 걔가 이런 작업 해봤다 안 했다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디퓨전 모델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그 디퓨전 모델 코드를 받은 다음에 너무 코드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이즈를 넣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워버린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서 한번 실험도 해본 적이 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보세요. X0는 랜덤한 그런 그 뭐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 하고요. 1000번 반복하는데 주어진 그 XT에다가 이 M이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그 디퓨전 모델이 구한 노이즈가 섞여 있는 그 반대 방향이죠. 노이즈의 방향의 반대 방향. 그쪽에 그거에 어떤 일정한 작은 크기만큼 곱해서 더해주는 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해서 여기서 구해서 원래의 그 이미지, likelihood의 가장 피크 지점인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도달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 디퓨전 모델의 원리니까. 그런데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돼야 될 건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디퓨전 모델에서는 F를 그러니까 소위 그 뭐죠? 로그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오브 로그 프로버빌리티죠. likelihood죠. 그거를 이렇게 F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 그 뭐 M 세타라고 이제 뭐죠? 아래첨자 세타로 한 거는 그 디퓨전 모델에서 예측하는 말하자면은 그 노이즈 성분이죠. 그 성분에 대한 말하자면 벡터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제너레이션 할 수도 있을 거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디퓨전 모델에서. 즉 결국에는 그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 F를 구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랑제방 샘플링의 그 이론이 맞다고 하면은 그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그라디언트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그라디언트 값을 그냥 구한 거죠. 그 이미지의 그 likelihood의 디스트리뷰션의 그라디언트 값을 이 소위 그 뭐죠? 유넷을 가지고서 예측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활용하는 F 오브 X를 활용하는 그게 디퓨전 모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그럼 도대체 왜 그냥 이거를 하면 되지? 이 노이즈를 매번 더해주고 있죠. 노이즈를. 왜 노이즈를 매번 더해줘야만 될까? 그리고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도 이게 참 이상해서 한번 지어보기도까지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여기서 자세히 그러니까 조금 좀 인사이트를 좀 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노이즈를 할 수 있을까?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따라가면은 라이클리후드 피크 위치를 가는 게 맞을 텐데 만약에 노이즈를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노이즈를 넣으면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삐뚤빼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매번 노이즈를 넣으니까요. 진짜 얘가 이 위치를 가리키는 그라디언트 방향이 아니라 그것에서 조금 벗어난 방향으로 울퉁불퉁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자면 여기에 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사실 그런 역할도 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성 논문이나 또는 양성이 뭐죠? 조나단 호 아마 이건 DDPM 논문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 노이즈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래서 그걸 넣는다 근데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처럼 랑제방 샘플링에서 얘기하는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진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걸 해봤냐면은 이런 샘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조금 다양한 이미지를 찾아줄 거는 같아. 하지만 가까이 갔을 때는 그냥 노이즈 없이 해야지 선명한 그 이미지가 빨리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살짝 들죠. 그런데 해봤더니 이런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해봤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해봤을 것 같기는 해요. 랑제방 샘플링을 할 때 1번부터 1000번까지 하는데 낮아서 처음에는 랜덤 노이즈를 넣었고요. 한 500번 이후부터는 랜덤 노이즈를 넣지 않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뭐예요? 굉장히 스무드한 결과가 나왔대요. 놀랍죠? 오히려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거에 대한 말하자면은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건데, 우연히 한 번 아니라 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랑제방 샘플링에서 요 노이즈를 없애면 피크 위치에서 피크가 되는다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피크에 도달하면은 선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런 소위 우리가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피크 옆에 또 다른 피크가 있는데 얘보다는 낮은데, 얘가 말하자면 노이즈보다는 라이클리후드가 높지만 얘보다는 라이클리후드가 낮아서 요 로컬 미니멈에, 그러니까 로컬 피크에 빠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2차원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할 때 이런 범프를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 범프가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양상의 범프일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싸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이미지 주변에는 그 이미지보다 조금 노이즈가 섞였다고 볼 수 있지만, 누가 봐도 노이즈 같은 그 스무드한 것들이 그 주변 어딘가에 좀 로컬, 그러니까 피크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거를 흉내낸 건데요. 모든 이미지 라이클리후드의 하이픽 주변에는 굉장히 낮은, 그렇지만 그 노이즈보다는 굉장히 높은 그러한 피크들이 로컬 말하자면은 피크인 거죠. 로컬 미니멈이 아니라 로컬 피크인 거죠. 여기서 그런 것들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즉, 그 주변에서 그라디언트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로컬 옵티멈 포인트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기거나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가기 전에 미리 로컬 피크 옵티멈 포인트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무드한 이미지들이 나오는 그러한 양상이 우리가 얻어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얘는 얘보다 확률 값은 낮죠. 그렇지만은 노이즈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의 그럼 역할은 과연 뭘까? 노이즈의 역할은 사실은 노이즈의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크게 봐서 두 가지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통 다이버시티라고 그러죠. 주어진 그 하이 피크 안에서의 다양한 샘플링을 주는 다이버시티를 보장해주는, 엔슈어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로컬 옵티멈 포인트를 빠져나와서 글로벌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주변에서의 니어바이 글로벌 옵티멈 포인트로 가게 하는 역할도 이 노이즈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실험인데, 보면은 재밌는 거는 이런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노이즈를 점점 지어가다가 랜덤한 말하자면 노이즈 효과 더하는 거를 여기까지만 해주고 안 했더니 스무드 됐는데, 그냥 단순한 스무드뿐만 아니라 기존에 찾아냈던 클리어한 아웃라인까지도 지워버리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정성적인 설명이긴 합니다. 정량적인 설명, 어떤 이론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퓨전 모델에서 사실은 둘 다 노이즈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디퓨전 모델이 예측하는 노이즈가 있고요. 근데 노이즈를 또 집어넣죠. 노이즈를 예측할 건데 노이즈를 집어넣는다? 이건 조금 컨트라딕션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디퓨전 모델에서는 로지컬 파트를, 논리적인 파트만 남겨놓고 그 외의 거는 지워버리는 노이즈.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미하는, 의도적으로 넣는 노이즈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라고 보는 게 좋다고 여기 설명을 합니다. 즉 창의적인 파트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노이즈를 집어넣었을 때 그 노이즈가 사실은 이런 그 랜덤하게 뿌려져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노이즈라는 거는 픽셀과 픽셀 사이에 급변하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 소위 뭐죠? 픽셀 값의 변화 형태를 갖는데 어떤 노이즈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크리에이티비티한 노이즈를 넣었다가 논리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왔다 갔다 해야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많이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 선명한 이미지가 얻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정성적인 해석을 여기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은 설명 같아요. 즉 보면은 이 어디죠? 랑제방 샘플링이면서 이 알고리즘이 사실은 디퓨전 모델도 똑같이 이런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요 부분이 말하자면은 그 디퓨전 모델에서의 노이즈 예측이지만은 여기서는 소위 논리적인 파트를 관장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임의로 매번 반복되면서 집어넣는 거는 크리에이티비티 파트를 담당하는 이러한 그 두 가지 노이즈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두 노이즈를 가지고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자면은 그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게 디퓨전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다른 그런 한 가지 말하자면은 뭐 분석, 어널러지를 조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데,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사용되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 알고리즘에서 그 그라디언트를 따라가는 것, 그것과 랑제방 샘플링에서 피크를 찾아가는 것과 이거는 너무 똑같고, 아니면 그 그러니까 활용되는 방법만 다른 거지 동일한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그 알고리즘을 조금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왼쪽 거는 똑같은 그림인데, 왼쪽 거는 말하자면 뭐죠? 미니멈 포인트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걸 찾아갈 때 우리가 웨이트 값,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 값을 찾을 때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향으로 가는데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로컬 미니멈으로부터 탈출해서 글로벌 미니멈으로까지 가게 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우리가 쓰는 소위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결국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미니 배치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된 적은 없지만, 사실은 미니 배치는 그라디언트 방향을 좀 틀리게 잡는 거거든요. 매번. 왜냐하면 랜덤하게 배치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은 가미되는 노이즈 효과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설명을 또 해주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리즘적으로 한번 설명하는데, 왼쪽이 그라디언트 디센트고요. 오른쪽이 이미지 제너레이션, 랑제방 샘플링 알고리즘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노이즈 가미를 안 하죠. 근데 노이즈 가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그라디언트 값을 구할 때 사실은 우리가 배치 프로세싱을 하잖아요. 즉 배치 전체의 모든 이미지 훈련 데이터가 갖고 나타내는 그 값의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노이즈가 가미될 수밖에 없고, 그 노이즈가 포함된 방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동의하게 되는 좋은 설명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사실은 돼 있고, 그 뒤에 어떤 후기로 뭐 이것저것 좀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좋은 비디오였기 때문에 저는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부함으로써 사실은 그게 또 플로우 매칭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좀 쉬워지고, 이제 뭐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프레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거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